자, 이제 광역도시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자, 두 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남았나는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거기까지 하고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의부터 봅니다. 35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럼 일단 요 광역도시계획 요거 수립하려면 뭐부터 지정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하는데요. 자, 앞에 이 광역자부터 쓰니까 하나가 아니죠. 두 개 이상 특광시군, 즉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이제 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서울특별시가 있고, 옆에 이제 이웃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그럼 서울특별시, 성남시 두 개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뭐가 돼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이제 지정을 했어요. 이거 뭐 하려고 지정한 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 뭐 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죠. 자,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수립할 거냐? 자, 우리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수도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고 사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몰려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큰 도시에서는 필연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 주택난이 생기죠. 저희 1,000만이라는 인구가 먹고 살 집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집이 부족한 문제. 주택난이 발생하니까 우리 80년대 후반에 성남시, 분당 신도시,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을 싹 개발했죠. 신도시 개발해서 저희 인접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저 중심지니까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택난, 이 주거 기능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자, 이런 신도시 개발에서 주거 기능을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접한 두 개 관할구역에 자, 이게 중복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시켜보자. 이런 두 개 이상 관할구역의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하려고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능 분담해서 하나의 생활권 출퇴근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보면은 먼저 뭐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도로라든지 전철, 철도부터 싹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나 철도 같은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기반시설. 자, 앞에 두 개 관할구역이니까 뭐를 붙여주면 돼요? 광역. 그래서 자, 광역 기반 시설 줄여가지고 광역 시설. 이 광역시설의 배치 등에 관한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즉, 인접한 두 개 관할구역의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하고 기능 분담을 위한 광역시설을 이렇게 배치해보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완전 어려운 거예요? 저희 또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국토법 요만큼 맛배기 봤는데 그러니까 급 피곤해지는 거죠. 급 피곤해지고 다음 주부터도 제 얼굴만 딱 보면은 급 피곤해요. 아무튼 근데 자, 요 광역도시계획은 자,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관할구역의 기능을 뭐 하자고요? 분담을 위해서 뭐부터 깔자? 광역시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일단 개념 정도 잡고요. 그럼 이런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 자, 이거 우리가 지정하는 거 절대 아니죠. 항상 공법은 주어가 누구예요?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인데 자, 구체적으로 누가 지정할 건지 이 지정권자.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핵심입니다. 핵심 논차.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광역계획권을 도에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도에서는 도지사의 자치권,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도 맞추면 되죠.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 갖고 성남시 아래 뭐가 또 있어요? 용인시 있죠. 자, 에버랜드 이런 거 놀러 가 보셨을 거니까 그럼 성남시하고 용인시 두 개 관할 구역을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는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경기도 관할구역에 성남시, 용인시 묶어준다. 자, 이때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이에 반해서 두 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도 하면은 풀어갖고 어디요? 시도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 자, 시도에 걸쳐 갖고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럼 요거죠. 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 갖고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그래요. 이때는 특별시하고 도, 시도에 걸치는 거죠. 자, 이때 특별시장이 지 맘대로, 도지사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특별시장하고 도지사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는 딱 이 두 명이요. 도에서는 누가 지정?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자, 이거 가지고 26회 때 정답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다음 어렵게 물어본 거 아닌데, 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여자들이 이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 그리고 하급행정처한테 통보합니다. 이 통보는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통보한다는 것의 의미는 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보를 받아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누가 수립할 거냐? 수립권자.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 계획에서는 수립권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립권자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자, 여기서 보면 지정해서 명령하니까 수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 누가 높은 사람이야? 지정권자가. 즉 지정권자가 상급행정처. 그러면 수립권자는 하급행정청이다. 이렇게 위계질서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했죠. 그럼 수립은 누가 할까? 도지사보다 하급행정청인 시장이나 또는 군수.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자, 도지사가 성남시 용인시 묶어줬죠. 광역계획권 지정. 자, 여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해요? 여기서 기능 분담할 사람이 누구예요? 성남시장하고 용인시장이 기능을 어떻게 잘 분담을 할지 공동으로 수립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군수는 안 나오니까, 자, 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시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또는 시장이나 누가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시도에 걸쳐갖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명령했죠. 그러면 누가 수립하겠어요? 자, 국토부 장관보다 하급행정청, 시, 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러면 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어요. 여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자, 특별시장하고 성남시장이 아니죠. 자, 특별시장하고 성남시장 같은 급이 아니에요. 특별시장하고 같은 급은 도지사. 그래서 특별시장하고 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즉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자, 이 두 명이 원칙입니다.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모습이 두 개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도 원칙 두 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계질서요. 자, 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누가 수립? 시장군수.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 자, 여자들이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이 계획권을 지정해주면 계획은 3년 내에 수립하는 겁니다. 3년 내에 수립. 그런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수립을 안 해요. 그러면 지정한 자가 직접 수립해요. 그래서 자, 3년 내 시장군수가 수립을 안 하더라. 그러면 지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 도지사가 그냥 직접 수립하고요. 또 3년 내 시도지사가 수립을 안 하면 이때는 지정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도 수립하는데요. 자, 요거는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 그래서 자, 절대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로 광역계획권이 해제가 된다, 실효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원칙 수립할 자가 수립 안 하면 누가 그냥 직접 수립한다고요? 지정한 자가 직접 수립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은 해제, 실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교재안 보고 확인합니다. 35페이지에 저의 봤고요. 그 맨 밑에 보세요. 일단 광역계획권 먼저 지정하죠. 그 1번에 지정권자 거기다 별표. 그럼 누가 지정했어요?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자, 밑줄. 항상 주어는 행정처입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어디에다 지정해요? 어디에? 자, 세 번째 줄의 중간.
다음 구분에 따라서 자, 인접한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가로로 묶어갖고 생략. 그리고 시 또는 군. 그래서 인접한 2개 이상 특광시, 군. 쫙 밑줄.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2개 이상 관할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가 돼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9분. 맨 위에 박스 1번.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자, 이거 5개 이거 처음 나왔으니까 쫙 써줬어요. 그런데 이하부터는 가로에 줄여갖고 뭐라고 부른다? 시도. 자, 우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이 5개가 위계질서상 뭐였어요? 광역지자체였죠. 광역지자체는 다 뒤에 말 따면은 뭐가 된다? 시도. 그래서 이하에서는 그냥 시도 이렇게 짧게 쓴다는 거예요. 시도. 그래서 그 2개 이상의 시도 밑줄.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도 동그라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도지사 할 때 도 동그라미, 도지사가 지정. 그래서 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자, 같은 도면은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 그것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2명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으로 갑니다. 4번 지정 통보. 그럼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운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자, 통보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통보의 의미는 명령.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세요. 누구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수립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다 통보. 그러면 이제 수립합니다.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수립권자. 자, 박스의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비춘.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 그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밑줄, 공동 수립 하는데, 자, 항상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처음부터 수립권자를 먼저 찾으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지정권자를 항상 먼저 찾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도에서는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지사. 그러니까 수립은 도지사보다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밑줄,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일단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죠. 그러니까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밑줄,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래서 박스가 1번하고 2번 2개 묶으셔가지고요. 그게 뭐다? 원칙. 1번, 2번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럼 승인 신청이 없다는 것은 수립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절차 볼 건데 수립해갖고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 신청을 안 해요. 한마디로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수립을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날 때까지 누가 수립 안 했대요? 시장 군수. 그러면 누가 직접 수립? 도지사. 지정한 도지사는 직접 수립하고요. 또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역시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 한마디로 3년이 지날 때까지 누가 수립 안 했어요? 시도지사.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국토부 장관.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예외적인 거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38페이지 맨 밑으로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그럼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그 밑에 줄 정책 방향이 포함돼야 된다. 자, 우리 장기 발전 방향을 다른 말로 정책 방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옆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내용이 5개가 있어요. 자, 그 중에 1번.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 밑줄.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자, 요게 키워드입니다. 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의 기능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담. 분담하려면 뭐부터 깔아줘야 돼요? 광역시설. 그래서 3번 광역시설 비출.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 자, 이 두 개가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내용이라고 그래요. 다른 계획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능 분담하고 광역시설을 이렇게 배치하자. 이런 사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요. 그 밑에 2번의 수립 기준.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끝에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자, 밑줄. 자, 얘 시험에서 엄청 잘 물어봐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수립권자들 봤죠? 자, 수립권자가 지 맘대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립하세요. 기준을 먼저 정해주는데, 자, 우리 공법의 계획의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하는 거냐? 국토부 장관.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이 딱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에 맞게끔 수립권자들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도 다 같아요. 하여튼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딱 정해주면 넘어갑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수립을 해요. 그래서 5절 수립 승인 절차. 자, 절차는 일단 오늘 그 프린트물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늘 제가 판서하는 것들 거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3번 수립 절차 나오죠. 저거 참조하시면 돼요. 거기 뭐 판서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저거 보시면서 자, 여기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수립권자가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되니까 항상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첫 번째 뭐부터 하는 거냐? 기초조사. 조사부터 한대요. 광역계획권의 인구가 얼마고 경제 수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가지고 필수적으로 조사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논점. 자,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해야 된다. 반드시 조사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각계각층의 의견 듣습니다. 의견 청취. 거쳐가지고 이제 수립. 근데 여기서 의견 청취하는 대상이 3명이나 돼요. 일단 주민의 의견부터 들어요. 우리 지방자치사회에서는 누구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민. 그 주민들이 선거에서 장도 다 뽑아주고 하니까 정책을 만들 때부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방법은 공청회입니다. 이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다 그래요. 그럼 공청회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토론회라고 그랬죠. 토론. 우리 TV에 보면은 토론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뭐 100분 토론도 있고, 엊그제 또 뭐 심야 토론, 그 JTBC 거기서 한 거 신년 토론인가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좀 보고 그래야 좀 사람이 똑똑해지죠.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럼 토론회 이런 거 보면은 일단 국회의원이나 교수들, 전문가들 나와서 막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주민은 어디 있을까요? 뒤에 방청석에 딱 앉아 있는 거죠.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손 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손 딱 들었는데 안 지켜줘요. 손석희 씨가 안 지켜주면 뻘쭘한 거죠. 뭐 뻘쭘하다가 그냥 내려요. 그리고 막상 또 시켜가지고 시켜줬어요. 마이크 딱 건네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얼굴 또 빨개지면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이 손 들고 얘기하는 간접적 의견 청취 방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 주민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의견 청취 방법이 다 뭐냐? 공청회. 이 공청회를 개최해서 간접적으로 의견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을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다 선거해서 의회 의원들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있어요. 국민의 대표기관은 뭐라 불러요? 국회. 별로 뭐 대표 같지가 않아요. 깜짝 놀라시고. 하여튼 국민의 대표는 국회.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민의 대표는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의회는 크게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광역의회, 즉 시도의회가 있고 기초의회, 시군구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방의회는 이제 광역, 기초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지방의회는 어디 의회 의견 듣는 걸까요? 저는 뭐 고민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수립권자 관할입니다. 수립권자 관할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어디 의회? 시군.
시장 운수니까 시, 군, 의회 의견도 있고요. 자,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 도, 의회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자, 수립권자 앞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어디라고요? 시, 군, 시도지사 수립할 때는 시, 도. 자, 이거를 예전에 좀 어렵게 주면은 바꿔주는 거예요. 시장 군수는 도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틀리는 거예요. 시장 군수는 도의회가 아니고 어디 의회? 시, 군. 그대로 수립권자 앞글자 따면 된다.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는 하급 행정청인 시장 군수 의견까지 마저 챙겨가고 다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요.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자기가 자기 의견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만 시장 군수 의견까지 다 챙겨가고 듣습니다. 그러면 주민, 지방의회, 시장 군수 의견 들으라. 이거 한마디로 다 들으라고 얘기죠.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저 조사하고 의견 들은 거 고려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끝나는 거 아니고 기준에 맞게 잘 수립했는지 상급 행정처한테 와서 승인 받습니다. 자, 승인은 하급 행정청이 상급 행정처한테 사인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제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당연히 승인권자는 수립권자보다 누구예요? 상급 행정청.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가 수립했습니다. 누구한테 승인 받고? 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그대로 승인받는다. 자, 이게 논리예요. 그러면 좀 전에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하니까 누가 수립했어요? 시장 군수. 잘 수립했는지 다시 누구한테 와서 사인 받아라. 도지사. 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명령했으니까 누가 수립? 시도지사. 잘 수립했는지 다시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승인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승인권자는 이꼴 지정권자.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만 권한자,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권한자가 3번이 나오는데 이걸 각각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권한자 누구만 딱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정리하고 있으면 다 따져볼 수 있죠. 수립은 누가 한다? 하급 행정처인. 다시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는다? 지정권자. 그러니까 누구로 다 통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그래서 절대 우리 공법은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암기가 아니고 철저한 이해 과목이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속으로 안티를 팍팍 걸죠. 무조건 다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처음 할 때는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이 조금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반복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권한자 누가 핵심? 지정권자. 이것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신청. 그럼 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자,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심의 거쳐가지고 승인한다 그래요. 자, 이것들을 뭐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들어두세요. 자, 협의라는 것은 우리 행정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 마치는 것을 협의한다 그래요. 그 우리 행정부서가 국토교통부만 있는 거 아니죠? 또 뭐 있다 그랬어요? 뭐 농림부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뭐 교육부, 환경부 많이 있죠. 그러면 행정부서 간의 목소리가 다 달라버리면 일관된 정책 추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행정청끼리 의견을 맞추는 것을 뭐한다? 협의. 그리고 심의는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 그래요. 이 심의는 위원회 심사받는 거예요. 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받는 건데 자, 우리 국토법에서는 무조건 심의한다 그러면 어디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는다 그래요. 이 정도 들어두시면 되고요. 아무튼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승인권자 승인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보면 요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는 앞에 무조건 뭐를 붙여줘야 되냐? 이 중앙자를 꼭 붙여줘야 돼요. 이거를 빼면은 틀립니다. 그럼 제가 첫 시간에 국토부 장관 같은 장관을 곧 국가 또 뭐라고 불렀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청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심의도 반드시 누구하고 하는 거냐?
중앙하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도지사는 지자체장이죠. 지방행정청. 그래서 협의심의도 다 지방하고 하는데 이 지방은 굳이 앞에다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일 때는 반드시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 중앙. 중앙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승인. 이제 사인합니다. 그래서 잘 수립했습니다. 사인 딱 했어요. 그러면 승인권자는 이 사인한 서류를 다시 수립한 자에게 송부. 보내준다 그래요. 사인해서 보내주면 저 수립권자가 우리한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공고하고 열람. 자, 공고 열람은 이제 보여준다 그죠?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저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우리한테 공고 열람 시킨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승인권자는 사인만 하면 끝이에요. 다시 누구한테 보내줘서 수립권자, 이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열람 우리한테 보여줘요. 자, 이게 모든 계획의 수립 절차 다 같아요. 광역도시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다 똑같은 절차. 자, 다시 한번 보면 뭐부터요? 조사, 그 다음에 의견 듣죠. 수립, 승인 신청하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 다시 송부해서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열람. 자, 이게 절차인데, 자, 우리 시험에서 이 절차가 어떻게 갑니까? 자, 이거 물어보는 거 있을까 없을까요? 절차. 절대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 절차만 나오면 무조건 또 아글자 따고 애울라 그래요. 기, 공, 의, 수, 협심, 승공.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어떻게 하는지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절차를 그냥 단순히 애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뭐해서 뭐 받는다. 수립해서 승인받는다. 그 정도만 우리 알고 있으면 돼요. 대신 논점을 갖고 물어보는 거죠.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해야 된다. 주민의 의견 청취는 뭘 통해서? 공청회. 자, 이런 논점을 물어보는 거지 절차를 물어보고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절차 애우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수립해서 승인. 그 정도. 자, 교재 보고 몇 개 좀 확인하겠습니다. 40페이지의 맨 위에 자, 기초조사 1번 의무 이렇게 써있죠. 의무. 그러니까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조사하거나 측량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필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번의 공청회. 역시 1번의 의무죠. 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운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요. 뭐를 통해서? 공청회. 그게 논점이고요. 넘어갑니다. 옆 페이지에 중간 3번 지자체 의견 청취. 역시 1번 시도지사 시장운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군의회와 관계시장군수 의견도 다 들어야 된다. 우리 좀 전에 봤죠? 자, 지방의 어디 의회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운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글자 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시도지사는 누구의 의견까지? 시장군수 의견까지 다 챙겨 들어야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두 개 묶어가지고 지자체 의견을 다 듣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사하고 의견 들어가지고 수립했으면 맨 밑에 승인받아요. 1번. 자, 시도지사는 밑줄.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는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밑줄. 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다만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3번 협의하고 심의. 자,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 동그라미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하고 중앙 또 동그라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금 승인하려면 뭐를 거치래요? 협의하고 심의 거쳐라 그랬죠. 승인하려면 협의 심의 거치는데 우리 동그라미 친 거 뭐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중앙. 자,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일 때는 그 중앙자를 빼면은 틀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앙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칩니다. 그 다음 이제 승인했으면 밑에 5번. 자, 국토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했을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 밑줄.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한다는 게 뭐예요? 사인해갖고 보내준다 그죠? 그럼 거기서 시도지사가 누구예요?
수리권자한테 다시 사인해갖고 송부 보내주면 자 관계서류 받은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시도 공보에 게재해서 공고하고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공고 열람시켜주는 것은 누가? 시도지사가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6번 자, 시장 군수는 밑줄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아요?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아요. 그러니까 승인권자는 이꼴 누구라고 그러면 돼요? 지정권자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저 도지사가 협의심에 거쳐갖고 승인, 사인했으면 도지사는 다시 누구한테 송부해요? 수리권자, 시장 군수한테 송부. 그럼 시장 군수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열람시켜주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고 열람은 누가 시켜주는 거다? 수리권자. 자, 여기까지 절차 법조문 쭉 봤고요. 자, 옆에 보면은 작년 27회 기출문제 써놨죠. 자, 일단 그거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일단은 넘어갑니다. 얘는 작년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난이도가 상해요. 좀 어렵게 물어봤으니까 지금 손댈 계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눈길 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음 과정에 풀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 끝.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힘들어요? 자, 요거 하나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요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3교시만 한다고 그랬죠. 다음 주부터는 4교시 할 거예요. 그럼 민법이나 개론은 4교시 했어요? 아, 그럼 오늘 4교시 해도 되는데. 자, 오늘만 3교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역시 의부터 봐요. 도시군 했으니까 어디다? 특, 광, 시, 군.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즉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데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법적 성격을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한 문제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성격을 좀 정리하는데요. 자, 오늘 그 프린트물 계속 봅니다. 그 5페이지에 바로 3번 도시군 기본계획 그 1번의 법적 성격 5개 쫙 써놨죠. 자, 그거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법정계획. 법정계획입니다. 그럼 법정계획이다 이 말은 법에 규정한 바대로 수립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법정계획이 아닌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조건 법에 규정한 바대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계획이라고 그래요. 장기 발전 방향이니까 장기계획. 자, 요 주의할 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말 일체 없고 그냥 무슨 계획? 장기계획.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 그런데 3번 종합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종합계획이라는 거는 종합 선물 세트 다 들어간다고 얘기죠. 토지 이용 개발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뭐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 갖고 종합적으로 수립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책자 우리가 요 교보문고 같은 큰 서점 가면은 사볼 수가 있어요. 그 책자 그거 한 얼마나 할까요? 가격이 한 20만 원 합니다.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 돼요. 1000페이지. 서울특별시의 역사부터 시작해갖고 인구의 추이 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아주 철저하게 알고 싶으면은 그 도시군 기본계획 편남 그 책자 하나 사갖고 쭉 읽어보시면 아주 철저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서울시 아주 철저하게 알고 싶죠? 별로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내용이 1000페이지나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의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이 장기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 장기 계획에서 네 번째 과정 계획이라는 성격이 나오고요. 자, 요게 아주 또 중요한 성격이에요. 과정 계획. 과정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결과의 반대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번 수립하면은 끝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수립해 놓고 자, 5년이 지날 때마다 앞에서 수립했던 계획에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서 틀렸으면 계속적으로 수정, 고쳐나가는 계획이다. 그래서 과정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간다. 고쳐 나가는 계획. 그래서 과정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최초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갔다. 그러면은 앞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 뭐 딱 있어요? 순실시 있죠. 순실시.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믿었는데 결론적으로 일개인이 국정을 농단할 줄이야. 이런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면 앞에서 수립했던 계획에 타당성이 없을 수가 있죠. 이때는 고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년 정도 지나면은 타당성 검토해서 또 고치고 5년 지나면 또 검토해서 고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니까 결과가 아니고 뭘로 존재한다.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과정 계획이다. 그래서 얘를 맨날 물어봐요. 이 과정 계획에서는 몇 년마다 검토한다. 5년. 5년마다 검토해서 고쳐나가는 과정 계획.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자,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니까 이 도시군 기본 계획도 수립이 됐어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성격이 몇 개가 된다. 5개. 그러니까 1, 2, 3, 4, 5.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물어봤죠. 자, 그 당시에는 제일 쉬운 거 물어봤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비법정 계획이다. 아주 마치라고 그냥 퍼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 비법정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법정. 그러면 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그럼 틀려요. 비구속적 계획. 우리한테 효과는 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까지 싹 묶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고요. 한 번 수립하면 끝나는 거 아니고 5년마다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계획이다. 자, 요게 도시군 기본 계획. 그러면 저희는 하나의 관할 구역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예를 봅니다. 자,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려면 일단 이 서울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저거를 지역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지역적 특성. 그럼 지역의 특성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는 북한산, 남산, 관악산, 산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중간에는 또 뭐가 흘러가요? 한강. 맞췄어요. 한강. 자, 그래서 산과 강. 자, 이게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럼 산과 강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는 크게 토지의 공간 구조가 네 부분으로 큼직큼직하게 나눠진다 그래요. 이런 토지의 공간 구조가 획정이 되고 공간 구조별로 무슨 생활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냐? 요 생활권을 설정합니다. 자, 이게 기본 계획은 키워드라고 그래요. 생활권을 설정. 그래서 자, 요 일대는 주거 생활권으로 개발시켜 봅시다. 여기는 상업 생활권, 여기는 공업 생활권. 맨날 일만 하는 거 아니니까 요 위에는 문화 체육 생활권으로 개발시켜 보자. 자, 이런 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예를 들어서 요 주거 생활권으로 잡아놨어요. 여기는 한 10년, 20년 지났어요. 와보면은 대규모 뭘로 개발이 돼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 주거 생활권으로 개발이 돼 있을 거고요. 상업 생활권이면 여기에는 어떤 건물 들어오겠어요? 뭐 백화점이나 상가, 빌딩 이런 거 들어와서 상업 생활권. 여기는 공장 저하고 공업 생활권으로. 이게 그대로 우리 서울시의 생활권이죠. 자, 이쪽이 노원, 그쪽이에요. 노원. 그리고 여기가 강남이나 잠실. 여기가 어딜까요? 구로공단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구로공단 했는데 요새는 또 이름이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고상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생활권이 잡고요. 여기가 요새 제일 핫한 데죠. 문화체육생활권 해가지고 여기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마곡지구가 해갖고 여기가 요새 제일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생활권입니다. 이 생활권 설정해 놓고 생활권에 맞게 그 특광시군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 기본 계획은 뭐만 잡아주는 거냐? 생활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용도 지역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 그럼 주거 생활권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주거 지역. 상업 생활권은 상업 지역. 공업 생활권은 공업 지역. 이런 용도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딱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 그 다음에 요 하나만 더 보죠. 자, 문화체육생활권이니까 여기에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 공원 같은 거 크게 조성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공원, 도로, 철도, 공원 이런 것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불러요? 기반 시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면적 얼마, 언제부터 무슨 공원을 설치하겠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딱 결정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자, 결정한 대로 이제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하겠죠. 공사. 그게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아유, 잘하셨어요. 하여튼 이게 자꾸 어려우니까 자꾸 제가 물어봤을 때 틀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틀린다고 막 쪽주고 그래요?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자꾸 틀려도 자꾸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에 일단 용어가 익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면은 몇 년 지나고 공원이 딱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기본 계획에서 정한 생활권을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군 계획 시설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 따라서 자, 우리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하는데 뭐가 되는 계획이다? 지침이라고 그래요. 지침. 기준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의의 한번 볼게요. 44페이지.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가로 묶어갖고 승려합니다. 시 또는 군. 역시 앞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뭐가 돼요? 특, 광, 시, 군. 자, 특광시군을 세 글자로 줄여가지고 도시군. 자, 이거 오늘 20번 이상은 하죠. 20번 이상. 계속 하는데 다음 주에 도시군이 뭐예요? 그러면 또 안 배웠다 그래요. 아주 사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 도시군 하면은 뭐라고요? 특광시군. 자, 특광시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일단 여기 밑줄. 자, 여기 키워드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래서 의회에서 성격들 다 나옵니다. 장기 계획, 종합 계획, 비구속적 계획 다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맨 밑으로 와보세요. 자, 2절에 수립권자 1번 수립 의무. 자, 어디다 별표.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것만 딱 하나 별표 치는 거예요. 수립권자, 수립 의무인데 자, 의회에서 수립권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의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럼 우리 특별시의 발전 방향은 누가 제시해요? 자, 특별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는 특별시장이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시의 발전 방향, 광역시장, 시면은 시장, 군이면 군수. 그래서 의의만 알아도 수립권자는 나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요자들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한번 봐요. 수립 의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로 묶어갖고 역시 생략하고요.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얘들도 우리가 줄여갖고 앞글자만 따갖고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면 돼요? 특, 광, 시장, 군수. 특광, 시장, 군수. 앞으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특광, 시장, 군수는 자,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수립해라 하고 있고요. 그럼 절대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자, 이런 사람들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계획이에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수립 못해요. 무조건 누구만 수립한다. 특광시장 군수. 오직입니다. 오직 영어로 only. 그래서 그 특광시장 군수 맨 앞에 only 딱 쓰세요. only 또 국어로 써요? 아무튼 우리 책 표제 맨 앞에 보면 only 딱 나오죠. 그래서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특광시장 군수만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자, 그런데 다만 그 앞에서 딱 끊으세요. 다만 단서. 자, 시군의 위치나 인구 규모 이런 것들 고려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의무가 없다. 그 얘기요. 수립 안 한다가 아니고 수립 의무의 예외.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무가 없다. 그 얘기인데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박스에 보면은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번. 자, 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은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질문. 1번.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동그라미 1. 이렇게 번호 딱 매기고요. 그 다음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동그라미 2.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 10만 명 이하 거기 동그라미 3. 인 시군.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번호 매긴 이유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요. 수도권 하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아니고, 두 번째는 광역시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군일 때, 이때는 수립 의무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나 군. 자, 우리나라에서 어디 생각해 보면 돼요? 저 시골 거기다 EX 해가지고 울릉군 이렇게 하나 쓰세요. 울릉군. 자, 울릉군. 그럼 울릉군은 무슨 도예요? 울릉도 그러면 안 되죠. 울릉도가 아니고 저 울릉도는 경상북도죠. 경상북도니까 수도권 아니죠. 섬이니까 광역시하고 안 붙어 있죠. 인구 5천 명이요. 그러면 인구 10만 이하니까 이런 울릉군 같은 데는 기본계획 의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나군 대표적으로 어디라고요? 울릉군. 이런 거 떠올리면 돼요. 그 다음 맨 밑으로 합니다. 내용.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정책, 이 장기 발전 방향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1번의 지역적 특성 밑줄. 그럼 지역의 특성 산과 강 이런 지역의 특성을 보니까 그 밑에 2번 공간구조가 획정이 된다 그랬죠. 자, 공간구조별로 뭘 설정한다? 생활권 동그라미. 자, 그게 키워드예요. 생활권 설정해 놓고 그 밑에 3번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자. 자, 거기까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계획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내용 핵심 내용이 뭐였을까요? 광역도시계획. 자, 이제 얘 넘어오니까 얘는 뭐 이제 안 배운 거죠. 안 배운 계획, 모르는 계획이 됐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니까 2개 이상 관할구역의 기능을 뭐 해보자. 분담, 잘 분담해서 개발하자. 그런데 얘는 하나의 관할구역인데 분담하고 자시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절대 기능 분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생활권에 맞게 개발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2번 수립기준.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기준 역시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밑줄. 그래서 계획의 기준은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제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절차. 자, 수립 절차는 우리 좀 전에 광역도시하고 똑같아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여자들만 수립하고요. 역시 수립하려면 뭐 알아야 되니까 뭐부터 하겠어요? 기초조사. 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해야 된다. 필수. 그 다음에 또 의견 듣습니다. 자, 먼저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그럼 주민의 의견 청취 역시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뭘 통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요. 자, 이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광역도시계획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똑같이 적용한다 그 얘기죠. 똑같다 그 얘기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조사하고 공청회 똑같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죠. 자, 여기서 지방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디 의회일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 의회 의견 들어요?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특별시장이 수립할 때는 그대로 어디 의회? 특별시의회. 광역시장이 수립할 때는 광역시의회. 시장이 수립할 때는 시의회. 군수가 수립할 때는 군의회. 그러니까 역시 그냥 수립권자 앞글자만 그대로 갖다가 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 의회 의견 듣는 거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시도의회 의견 듣는다? 틀린다는 거예요. 시도 이런 게 아니고 어디라고요? 특광시군 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럼 이제 조사하고 의견 들어가고 수립. 역시 기준에 맞게 잘 수립했는지 승인. 상급행정처한테 와서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는 누구한테 와서 승인 받고요? 도지사.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논점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 안 받아요. 이유는 첫 시간에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이 있다고 그랬죠. 수수로 관할 구역을 통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시장이 우리 서울특별시 이렇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수립했어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감독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확정이요. 또 광역시장이 광역시 이렇게 발전시켜 보겠다. 기본계획 수립하면 확정. 국가의 승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감독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권한, 그거를 보다 자치권.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없습니다. 누구만 승인받는 거다? 시장하고 군수. 그래서 맨날 시험에 어떻게 주겠어요? 딱 1번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죠? 딱 그렇게 놓고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점이요. 지금 누구는 승인 안 받는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절대 승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만 도지사의 승인을 신청. 그러면 도지사 승인하려면 역시 협의하고 심의, 협의 심의 거쳐가지고 승인, 도지사 사인해줘요. 그럼 잘 수립했습니다. 사인했으면은 다시 도지사는 사인한 서류를 시장운수에게 송부 보내주고요. 시장운수가 우리한테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공고하고 연락. 그러면 시장운수가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받고 다시 송부받아갖고 공고 연락. 자, 이 절차는 좀 전에 배웠던 뭐와 같아요? 광역도시하고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맨 절차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수립해서 승인 이렇게 잡는데, 자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봅니다. 자, 수립해서 승인 받을 때 수립권자는 뭐 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의견 듣는 거예요. 절대 수립권자 협의 심의를 하는 거 아니죠. 승인 신청하면 협의하고 심의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승인권자,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 받을 때는 수립권자가 하는 게 있고 승인권자가 하는 게 있죠. 그런데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수립했을 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승인권자가 없죠. 그러면 협의하고 심의도 그냥 누가 할 수밖에 없는 거냐? 수립권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 없을 때는 협의 심의까지도 그냥 누가 다 하는 거다. 수립권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조사, 의견 청취, 협의 심의까지 거쳐갖고 수립합니다. 그리고 수립했으면 바로 공고하고 열람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협의하고 심의요. 승인이 있을 때는 협의 심의 누가 한다고요? 승인권자. 근데 승인이 없을 때는 협의 심의도 누가 한다? 수립권자.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오늘 프린트물의 그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제가 2개로 그려놨어요. 동그라미 2번. 자,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이죠. 승인 받아야 되니까 시장운수는 조사하고 의견 청취만 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승인 신청하면 협의하고 심의는 누가 한다? 도지사. 승인권자가 협의 심의 거쳐갖고 승인. 다시 송부해서 시장운수가 공고 열람시켜주죠.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3번.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확정, 승인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뭐까지 해야 돼요? 협의하고 심의까지 다 거쳐가지고
수립합니다. 그리고 바로 공고하고 연락. 자, 이 차이점 알겠어요? 그래서 협의 심의 저 누가 하는 건지 그것만 구분하면 되고요. 자, 교재 보고 몇 개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47페이지 맨 위에 절차에서 기초조사 공청회는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준용. 광역도시계획 규정을 준용하니까 그냥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 다음 쭉 내려가셔갖고요. 자, 2번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1번 특광시장 군수는 자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읽을게요.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특별시 역시 앞글자에 또 남칩니다. 광역시 광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로 묶어갖고 생략 시 또는 군 시 군 다 동그라미 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그러면 특광시장군수가 수립하려면 어디 의회 의견 들으라고요? 특광시 군 그냥 앞글자 따면 된다. 왜죠? 특광시군 의회 의견 듣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5절 저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확정 동그라미 확정이라는 것은 승인 X 딱 쓰고요. 승인 안 받아요. 승인이 없으니까 그 1번의 협의심의 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럼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수립하려면 뭐까지 거치래요? 협의하고 심의까지 다 해라. 그죠? 협의 심의 거쳐갖고 수립했으면은 바로 뭐예요? 밑에 공고하고 열람시켜버립니다. 공고 열람. 그럼 그 밑에 이제 6절 자,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입니다. 승인. 그래서 1번 시장 군수는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밑에 줄 도지사한테 승인 밑줄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옆으로 갑니다. 3번 협의심의 자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럼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뭐 하래요? 협의하고 심의. 그러니까 승인이 있을 때는 협의 심의를 누가 거치라는 거예요? 승인권자가 해라. 그죠? 승인권자가 협의 심의 거쳐갖고 승인. 그럼 밑에 5번. 자,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 밑줄.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 거기서 시장군수가 누구예요? 수리권자에게 사인해서 송부하면 자,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가 그 시군 공보에 게재해서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시켜줍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공고 열람. 그래서 절차들 법조문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저 법조문 자꾸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어차피 시험은 법조문 갖고 물어보니까 텍스트 자꾸 읽어야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하나만 더 봐요. 정비. 자 1번 타당성 검토 거기다 별표. 자, 특광시장 군수는 5년 동그라미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 고친다. 그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뭐 거의 매년 물어보는데 자 이렇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고쳐나간다. 자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과정계획. 자 우리 공법에 이 과정계획이 3개가 나옵니다. 잘 물어봐요. 다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 몇 년? 5년. 5년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왜 5년일까요? 왜 5년? 저거 위에 1번 제목이 뭐예요? 타당성 검토. 몇 글자? 5글자. 그래서 뭐 외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타당성 검토 몇 년? 5년.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27회 기출문제 그 밑에 예제 3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정비에 관한 조문인데 가로에 알맞은 것은 자 박스의 첫 번째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거 보세요. 시장이나 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해야 돼요. 왜 5년이라고요?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겠죠. 타당성 검토. 그래서 5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해도 돼요?
안 된다 그러셔야죠. 그래야 제가 끝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용도 지역. 자 우리 2주차에서 수업할 내용이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주차가 공법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절대 다음 주에 결석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물론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어려운 공법 또 처음에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